여기 파리 올림픽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도둑들을 쫓고 잡은 큰 사건이 끝난 후 올림픽 빌리지는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고 사람들의 얼굴도 한층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죠. 저는 수진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사건 내내 보여준 용기와 빠른 판단력 덕분에 모든 일이 해결되었어요. 수진 덕분에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전 생각이 부끄러웠고 그녀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수진을 주 보안실 근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다른 경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엘도라, 어떻게 지내? 그녀가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덕분에 잘 지내요. 고마워요. 수진 씨와 팀 덕분이에요.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 사과드릴 게 있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 씨의 헌신과 능력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제 팔을 잡고 말했어요. 엘도라,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우리나라와 사람들을 다르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뻐요. 수진의 친절함에 저는 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과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더 오래 이야기했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올림픽 빌리지는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자신의 소지품을 걱정하던 선수들은 이제 스포츠에 집중했어요. 저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더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죠. 두려움에 가려졌던 올림픽 정신이 다시 밝게 빛났어요. 저는 자원봉사 업무에 더욱 열심히 임했어요. 이벤트 준비를 돕고 방문객들을 안내하며 각국의 선수들을 응원했어요. 매일 새로운 경험과 친구들이 생겼어요. 어느 오후 저는 양궁 대회를 돕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활을 쏘는 모습을 보면서 군중 속에 있는 수진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쉬는 날이었고 다른 관중들처럼 경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흔들자 그녀가 다가왔어요. 양궁 해본 적 있어? 그녀가 한국 선수가 관역을 겨누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매력적이네요. 한국에서 인기가 많나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아주 인기가 많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한 기술이었거든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저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그녀는 전통 한국 양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현대 올림픽 스포츠와는 다른 활과 기술을 사용했죠.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네요. 제가 말했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꼭 환영해요. 정말 볼 것들이 많아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른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선수들을 찾아다녔어요. 각 대화는 새로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 음식, 음악, 전통에 대해 배웠고 몇몇 한국어 단어와 문구도 익혔어요. 제 친구 소피아는 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엘도라, 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활기차 보여. 저는 웃었어요.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믿기지 않아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올림픽의 마법이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장벽을 허물어.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올림픽은 항상 스포츠 그 이상이었어요. 단결, 이해, 그리고 국가 간의 우정이었죠. 저는 그 일부가 된 것이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경기가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데에도 열정을 쏟았어요. 한국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마치 제 나라 선수처럼 자랑스러웠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올림픽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저는 설렘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멋진 경험이 끝난다는 것이 슬펐지만 배운 모든 것을 집에 가서 나눌 생각에 기대되었어요. 마지막 날 중 하나, 저는 도둑 사건의 피해자인 아르헨티나 축구 코치 카를로스를 만났어요. 그는 이제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웃는 얼굴을 보니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경희와 그녀의 팀 덕분에 모두가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주한 올림픽 빌리지를 둘러보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경험, 만난 사람들, 배운 교훈들에 대해 감사했어요. 올림픽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왔지만 결국 제가 받은 것은 이해와 더 넓고 포용적인 세계관이라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토론토 공항에 내렸을 때 파리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아직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익숙한 풍경과 소리들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짐을 기다리면서도 수진과 다른 한국 경찰관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용기와 친절함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파리는 어땠어요? 딸이 저를 꼭 껴안으며 물었어요. 올림픽은 재미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했어요. 정말 눈이 뜨이는 경험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많이 배웠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도난 사건과 모두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올림픽 선수촌에서의 혼란을 설명할 때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한국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 수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했는지, 그리고 항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모습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딸이 궁금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죄책감이 들었어요. 딸이 맞았어요. 제가 과거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맞아, 제가 인정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 여행이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줬어. 며칠 동안 파리에서의 경험이 계속 생각났어요. 가방이 도난당했을 때의 두려움, 수진이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경외감, 그리고 내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을 때의 부끄러움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느 날 아침 친구 린다와 커피를 마시며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린다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린다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올림픽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 경찰관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에 대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어요. 우리는 다음 달에 발표 날짜를 정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어 단어 몇 개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울수록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현재에 놀라게 되었어요. 발표 당일 밤 사람들 앞에 서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파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운 건물들, 올림픽의 흥분감, 그리고 도난 사건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가방이 도난당했을 때 느꼈던 무력감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수진과 그녀의 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어떻게 안전하게 느끼게 했는지.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보였어요.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의 편견이 깨졌고 어떻게 고정관념을 넘어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파리에 가기 전에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론 지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면서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단지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에요. 용기와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수진 같은 용감하고 친절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예요.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파리를 떠나면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달 동안 저는 더 많은 발표를 했어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국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각 단계가 저의 옛 편견을 버리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과정 같았어요. 어느 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수진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당신이 발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썼어요. 우리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 기쁨과 결의로 가득 채웠어요. 파리에서 배운 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편견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의 이메일에 답장을 쓰며 저는 그 여정에 감사했어요. 파리에서의 두려운 순간부터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발표하는 자랑스러운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성장하게 도왔어요. 저는 올림픽에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여정, 이해와 연결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62세의 엘도라 맥스웰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녀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뒤집히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건물을 좋아했어요. 오래된 건물, 새 건물 할 것 없이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가가 되었어요. 제 이름은 엘도라 맥스웰이고 62세예요. 저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지원했어요. 파리라니 빛의 도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건물들,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저에게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캐나다의 아늑한 집에서 짐을 싸면서 저는 정말 신났어요. 이건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는 큰 모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올림픽 같은 큰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응원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거라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는 길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꿈꾸며 보냈어요. 에펠탑이 제가 상상한 것만큼 멋질까요? 빵은 정말 그렇게 맛있을까요? 마침내 도착했을 때 파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수십 가지의 언어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마치 전 세계가 한 곳에 모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짐을 끌고 자원봉사센터로 갔어요. 거리에는 올림픽 깃발과 포스터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정말 마법 같았어요. 센터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어요. 프랑스에서 온 유머 감각이 뛰어난 간호사 시몬이 있었고 호주에서 온 활기찬 구급대원 소피아도 있었어요. 소피아는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리 처음 오셨어요? 그 소피아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네, 저는 약간 압도된 기분으로 대답했어요. 모든 게 너무 커요. 시몬이 웃었어요. 루브르를 보면 더 놀랄걸요. 그건 정말 커요. 우리는 한동안 우리의 올림픽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자원봉사자가 구석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도난 사건 들었어? 한 명이 말했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대.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큰 도시에선 항상 약간의 범죄가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 불안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유명한 샹젤리제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개선문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거리는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붐볐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여기저기서 공연을 하고 있어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더 커졌어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고 저를 밀치고 지나갔어요. 금세 혼란스러운 상황에 휩싸였어요. 경찰차가 근처에 멈추더니 경찰들이 뛰어내려 프랑스어로 소리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까운 가게 주인에게 심장이 두근대며 물었어요. 경찰관이 공격당했어요. 그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한 파리가 아니었어요. 로맨스와 아름다움은 어디 갔죠? 제가 본 건 두려움과 혼란뿐이었어요. 경찰들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다가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중 한 명 젊은 여성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분명 책임자였고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녀는 한국에서 온 경찰관 김수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효율성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중 일부를 믿고 있었던 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큰 착각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모험이 아니었어요. 파리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올림픽 영광이 가득해야 했는데 대신 범죄와 혼란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고 싶은 이상한 끌림이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어요. 파리에서의 여정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 대해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옳았는지 몰랐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첫날을 시작한 저는 매우 설레었어요. 밝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려는데 어깨에서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멈춰. 도둑이야.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이 닫히고 지하철은 떠났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돈, 휴대폰, 자원봉사자 아이디 모두 사라졌어요.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큰 도시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무섭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둑 사건을 신고하고 자원봉사 장소로 가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프랑스인 간호사 자원봉사자인 시몬을 만났어요. 그의 지갑도 도난당했다고 하더군요. 파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말하며 건조하게 웃었어요. 도둑들도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나 봐요. 시몬의 유머 덕분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함께 경찰 신고를 했고 경찰은 최근 도난 사건이 많다고 했어요. 파리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인가 싶었죠. 그렇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올림픽 빌리지로 가야 했어요. 시몬이 저를 도와주기로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가는 길에 호주인 구급대원 자원봉사자인 소피아를 만났어요. 그녀는 에너지와 낙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에 낙심하지 마세요 라며 우린 놀라운 경험을 위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도착해보니 시내에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선수와 관광객들이 도난을 당했더군요. 프랑스 경찰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경찰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경찰인 김수진 씨가 우리에게 소개되었어요. 그녀는 여기서 보안을 돕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는 놀라웠어요. 그녀는 전문적이고 친절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도둑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동안 수진 씨와 팀의 활약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항상 경계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모두가 안전하게 느끼도록 했어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르헨티나 축구 코치인 카를로스 라미레즈가 매우 화가 나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의 팀 장비와 개인 물품이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슬프고 화가 나서 더 이상 경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상황을 해결했어요. 카를로스와 그의 팀에게 존중과 이해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도둑을 잡고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녀는 팀을 조직해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목격자들과 이야기했어요. 이틀 만에 수진 씨 팀은 도둑을 잡았어요. 대부분의 도난당한 물건을 찾아냈고 카를로스 팀의 장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축구 선수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들은 수진 씨와 팀을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수진 씨는 프랑스 경찰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희망과 신뢰를 회복시켰어요. 한국과 수진 씨에 대한 의심이 부끄러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 씨의 좋은 일을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도둑만 잡는 게 아니었어요. 길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를 찾도록 도와주고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프랑스어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역도 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 우리가 모두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 시몬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알다시피 그가 수진 씨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한국이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능력있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의 나라로 보이네요. 소피아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도 수진 씨 덕분에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정말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앉아서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옛날 생각이 사라지고 새로운 존경과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올림픽 경험은 단지 스포츠나 자원봉사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도둑 사건과 한국 경찰관 김수진 씨로부터 시작되었죠. 올림픽에서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도둑질이 점점 더 많아지고 모두가 겁에 질렸어요. 파리에 온 것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올림픽 빌리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죠. 아르헨티나 축구 코치인 카를로스를 둘러싸고 큰 무리가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정말 화가 나 보였어요. 모두 훔쳐갔어. 카를로스가 소리쳤어요. 우리 팀의 모든 물건이 사라졌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팀의 모든 물건을 훔칠 수 있을까요? 프랑스 경찰이 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진이 보였어요. 수진은 평온한 표정으로 카를로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범인을 찾을 거예요. 수진이 상황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카를로스에게 여러 질문을 하며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팀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웠어요. 남한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며칠 동안 수진과 그녀의 팀이 올림픽 빌리지 곳곳에서 단서를 찾느라 바빴어요.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고 구석구석을 조사했죠. 그들의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산책을 나갔어요. 한 건물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몰래 숨어서 뭔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죠. 무서웠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을 찾아 달려갔어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자 수진은 즉시 움직였어요. 엘도라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팀을 모아 계획을 세웠어요. 나도 돕고 싶어서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수지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서 조심히 따라와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 건물로 몰래 다가갔어요. 수진이 신호를 보내자 팀원들이 흩어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도망쳐! 라고 외치며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수진의 팀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도둑들을 쫓아가며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도둑들은 빨랐지만 수진과 그녀의 팀은 더 빨랐어요. 수진이 도둑 하나를 땅에 눕히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결국 모든 도둑을 잡았어요. 그들은 파리 곳곳에서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일삼던 큰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수진이 사건을 해결했어요. 수진이 마지막 도둑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똑똑하고 용감하며 친절했어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팀의 모든 물건을 돌려받았어요. 그는 수진에게 큰 포옹을 하며 여러 번 고마워했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수진과 그녀의 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모든 것이 진정된 후 수진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어요. 나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엘도라.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 배울 것이 많아요. 그것이 올림픽의 특별함이에요. 그 순간 나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올림픽 빌리지가 갑자기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다시 웃고 있었어요.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도 변했음을 알았어요. 나만에 대한 옛 생각들은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어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어떤 새로운 것을 더 배우게 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